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채, 이것은 채널, 이것은 룩백 퍼퓸 바디 미스트 광고입니다. 아재 냄새는 지우고 명품량은 더하는 룩백 미스트. 안 좋은 냄새를 더 센 냄새로 덮어갖고 코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항균 성분으로 원인균을 저세상으로 보내버리고 고급스러운 니치 향만을 오랫동안 남기는 룩백 퍼퓸 바디 미스트. 뭐 달라고 명품 사봐야 고맙단 소리도 못 들으면서 상표값으로 외국에 로얄티 상납해 가면서 큰 돈을 쓰십니까? 걔들은 이벤트도 안 하잖아요. 룩백 미스트는요 2+1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여름 이벤트가 있지요. 여름맞이 톰포드 명품 선글라스를요 추첨을 통해서 15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어느 날부턴가 가만히 있어 나한테 아재 냄새 나네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래갖고 구석에 묵혀뒀던 향수 꺼내갖고 요라고 바르고 있으면 집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왜 발라? 누구 만나? 이러면서 가재미 눈을 뜨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께 룩백 바디 미스트가 딱입니다. 검색창에 룩백 쳐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윤석열과 김경률. 제가 항상 그 칼럼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죠. 요즘은 그나마 밥이 좀 넘어가지요. 요 며칠은 간장게장이 아니고 뉴스가 밥도둑이었습니다. 아따, 저도 승모근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장모님 징역 3년, 검사가 구형을 때린 대로 꽉 채워갖고 3년이 떨어졌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죠. 검사가 때린 것보다 보통은 적게 나오는 것인데요 100% 때려버렸죠. 즉 검찰이 형량 요청을 잘못한 거죠. 잘못했는지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표창장 위조했다고 7년을 때려버리더니 국민들 의료보험비 22억 9천만 원을 해드신 분한테는 3년. 그분의 사위가 워낙 대단한 분이신지라 눈치를 봤을까요? 우리 장모님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낭설이 떠돌던데요. 판결 보니까요 피해 주셨네요. 전 국민한테 22억 9천이면 1인당 40원 정도 피해를 주셨어요. 앞으로는 말을 바꾸세요. 우리 장모님은 남한테 10원짜리 5장 이상은 피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구독. 아따 그동안 의료보험비 내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검찰총장님 장모님 때문이었네요. 장모님은 즉각 항소를 하셨죠? 아이고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예, 징역 3년 너무 적어요. 적습니다. 검사다운 검사 만나셔가지고 제대로 구형 받으시고 법대로 판결하시는 판사님 만나셔가지고 죄 지은 만큼 판결 받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장모님 혐의 중에 이번 건은 작은 거죠. 앞으로는 문서 위조 사기 등등 해갖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팔딱팔딱 뛰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이 말은 본인이 할 말이 아니고요 들을 말이에요. 지금 본인한테 걸려있는 혐의들도요 다 자기 편 봐준 겁니다. 예? 법이고 뭐고 내 편이니까 묻어줬다 이 혐의잖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자기 가족 중심적이십니까? 지금 재미있는 게요 국힘당은 윤석열 씨한테 얼른 들어오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갖고 꼬시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제대로 방어를 해주려고? 그래서 국힘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아니죠. 국힘당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런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못 간다는 거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가면은 더 좋고요. 국힘당 본심은요 그 사람 지지율 다 먹어버리고 싶은 거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호재가 없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장모님 남은 혐의들, 부인 의혹들, 그리고 본인 걸려있는 것까지 다 터지기 시작하면 지금 지지율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근데 본인 지지율이 밖에서 빠져버리면 지지자가 흩어지겠죠. 그 중요하다는 특히 그 중도층들도 날라가 불겠죠. 그렇게 늦기 전에 얼른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자기 사람 만드는 척 하는 거죠. 챙기는 척 액션하다가 안팎으로 두들겨 맞고 본인과 가족 문제 더 커져버리면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는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모든 것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윤석열의 국힘당 지지 선언을 받아내겠죠. 제가 사실은 국힘당 부합니다. 그래야 결과 좋으면 자기가 사니까요. 이미 그때는 뭐 선택지가 없어져 있겠죠. 근데 국힘당은요 왜 서두를까요? 얼른 들어와 갖고 얼른 무너져 버려야 하거든요. 보수층 지지율을 윤석열 씨가 다 먹고 있으니 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더 늦으면 국힘당 후보들 지지율 올릴 시간, 키울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런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적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손을 댄 정황이 막 여기저기 보이는데도 윤석열은 여기서 관계없다. 참 나쁜 사람들이 양보해서 관련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조국은요 본인이 관련된 거 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짓밟혔나요? 그건 그거고 당신들은 관계 없으면 괜찮은 겁니까? 당신들은 기준이 달라요? 아무리 적폐 기득권이라지만 너무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종류 의혹이 나와도 적폐들은 그 크기가 100배 1000배여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진보 진영은 끌려 나와갖고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짓밟혀요. 바로 싹싹 빕니다. 빌어요. 사과해야 돼요. 사과했던 것도 또 사과하라면 또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진보로 커밍아웃한 이유가 이거예요. 공정하지 못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요 요즘 적폐들이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즐기고 있는 불공정과 몰상식을 진보의 한두 가지 험을 들춰내고 키워갖고 뒤집어 씌워놓고 있는 겁니다. 또 열받는 건요 이럴 때마다 그걸 핑계로 적폐들 양자로 들어가서 귀여움받고 몸집 키우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적폐 기득권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없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요즘은 워낙 변절자들이 많아갖고 이제 뭐 그런갑다 하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난 최소한 저런 인간은 아니야 뭐 이런 걸로 위안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해도 너무하는 사람을 민주당이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김경률. 이 사람을 민주당, 다른 당도 아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경선 국민면접관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물론 욕 바가지로 먹고 그럼 안 할게 했죠. 장난합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전 못 넘어가겠습니다. 씹어야겠습니다. 이건요 제 기준에는요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중에 최고입니다. 다른 것들이야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었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도덕, 윤리 배운 사람이라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죠. 김경률이 누굽니까? 변절을 넘어서 갖고요 앞장서서 자기가 동지였던 사람들한테 몽둥이 막 휘두른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이름 알렸고요 적폐 언론들한테 VIP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조국이 사모펀드 범죄자라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저기 떠들고 댕기더니 막상 대법원 판결 무죄 나니까 입 싹 다물고 있죠. 이런 분을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대선 후보 뽑는데 면접관으로 앉혀버려요. 설사 이분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고 해도 이분은 아니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런 분과 손잡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영혼을 파는 짓거리예요.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에 부역하면서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고문 전문가 노덕수리를요 해방 이후에 고문 잘한다고 불러다가 썼던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국 흑서 썼던 진중권, 권경혜 씨와 김경률 다 물망에 올랐다고 하죠.
조홍천 의원이 소개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 3명이 추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걸 낼름 받아요? 진지하게 논의를 해요? 그 얘기가 나왔으면 그냥 빵 터지고 말아야죠. 재밌다! 이렇게 하고 말았어야죠. 근데 누가 오케이를 한 겁니까? 누구냐고요? 포용이라고요. 이것은 포용이 아니고 만용이지요. 그 사람한테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고요. 왜 그 사람한테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쓴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에 칼 꽂는 사람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뭔데 그 사람을 갖다가 들이밀어요? 왜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들이 그런 인간 앞에서 훈계를 들어야 하느냐 말이죠. 누군지는 몰라도 말이죠. 민주당이 의리 없다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제대로 증명한 겁니다. 의리를 넘어서 사람 도리를 모르는 것이지요. 김경률 씨가 동료였던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한지 모릅니까? 혹시 그 결정하신 분, 꺼내신 분, 찬성하신 분은요, 김경률 씨를 동지로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손 좀 들라고요. 손 들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뒤에 숨어서 낄낄거리다가 선거 때만 나와갖고 표 받아먹지 말고.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할 정도면은요, 자기 신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아니면 말고 이래버릴 일입니까? 당한 사람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의 조홍천 같은 사람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짓거리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이런 짓거리를 해도 무슨 해프닝인 것 마냥 그냥 넘어가려는 민주당한테도 또 실망이네요.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요. 당신들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이거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전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다. 마치겠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식사하십시오.